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 제작꾼 GPD 고소입니다. 자, 오늘 4시 웨비나는요. 요즘 이제 CentOS 그동안 이제 커뮤니티 버전도 많이 쓰고 있고 또 기업에서도 CentOS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CentOS가 내년부터는 CentOS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도대체 무엇이 지금 이슈인 건지 그런 것들, 근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지, 네, 이런 얘기들을 오늘 코롱베이트의 홍성철 수석님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홍성님. 네. 일단 제목이 좀 굿바이 CentOS인데 네. CentOS가 없어지는 건 아닌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CentOS 프로젝트가 네. 종료가 됐고요. 네네.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업데이트는 제공하고 있는데 네. 내년 6월 30일부로 이제 본격적인 업데이트는 이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entOS라는 이름은 남는 겁니까? 이름은 이제 이 바뀌어질까요? 프로젝트는 중단이 되고요. 아, 이 CentOS 스트림이라고 하는 CentOS 별도의 스트림? 별도의 프로젝트로 네. 다시 이제 태어났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자, 우리 이제 뭐 오늘 리눅스의 역사를 훑은 건 아니지만, 이 레드햇 리눅스가 먼저 나왔나요? CentOS가 먼저 나왔나요? 무식하게 물어봅시다, 일단. 일단은 먼저 출시된 거는 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먼저 출시가 됐고, 네. 네. 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가지고 포크한 OS가 네. 우리 흔히 이제 클론 뜬다고 하죠. 네. 그 복제품이 이제 CentOS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누구든지 포크해가지고 네. CentOS 아무나 쓰게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 소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 하나인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눅스 커널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리눅스를 가지고 여러 이제 배포판들이 나오고 레드햇도 마찬가지지만 그 페더라라고 하는 이 배포판을 가지고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이 GPL 라이센스의 그 법적인 이런 라이센스 정책을 준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된 사항도 이제 코드가 공개가 돼야 되긴. 공개가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전에는 이 라이센스라고 하는 게 제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품을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최근 이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이 서브스크립션이라는 이제 구독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료 플러스 이제 기술적인 서비스도 이제 받을 수가 있고 다양한 이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보면 업스트림, 네. 다운스트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네, 네. 그건 뭡니까?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일단 제가 한번 볼까요? 네, 네네. 한번,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아젠다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네. 일단은 먼저 저희가 이제 페도라라고 하는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리눅스 배포판 중에 하나입니다. 레드햇은 이 페도라를 업스트림 OS로 삼아서 여기서 이제 기업 환경에 맞게끔 기업이 원하는 그런 안정적인 이제 바탕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초점으로 해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서브스크립션 기반의 상용 OS 제품을 출시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 흔히 이제 이 업스트림이랑 다운스트림이랑 용어를 전반적으로 어느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페도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는 그런 형태고 거기서 이제 추가되는 거를 이제 레드햇에서 필요한 기능만 뽑아가지고 정제해서 뽑아서 이제 쓰는 그런 이제 그래서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이런 용어를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CentOS는 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이제 포크라 했기 때문에 이제 포크 OS라고 일단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레드뿐만 아니라 네. 리눅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픈소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도 네, 많이 맞습니다. 있고 네. 그런 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또 포크 다 일어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포크를 하더라도 네.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포크할 때 네. 기업은 잘 나가는 놈을 포크하겠네요. 네? 그렇죠. 뭔가 기업에서 뭔가 인기가 있는 놈, 그렇죠. 핫한 애, 그쵸. 핫한 애를 네, 포크하겠네. 네.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많이 찾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런 오픈소스 쪽에서는 그런 포크가 비일비재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CentOS가 네. 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레드에서 이제 사용 버전을 이제 포크할 때 네. CentOS뿐만 아니라 포크한 게 되게 여러 개 있을 텐데 왜 CentOS만 지금 이렇게 유명해진 겁니까? 많이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일단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는 솔직히 레드를 포크한 제품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당연히요. 근데 어차피 이런 CentOS 같은 이런 포크 OS도 별도의 이제 커뮤니티 프로젝트 형태로 참여가 하거든요. 프로젝트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냐에 따라서 이제 인기 순위도 이제 달라지고 인기가 없는 데는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뜸하면 그 프로젝트는 이제 사양이 되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CentOS가 가장 많이 이제 활발하게 해외도 마찬가지죠. 해외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 지금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이 CentOS를 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궁금한 기업들 많이 있나요? 국내에 많이 없으면 네. 이거 사실 큰 이슈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많이 네. 있나요? 초기에는 이제 리눅스에 대한 지식들이 별로 없거나 운영 인력들의 기술력이 별로 없을 때는 당연히 이런 서브스크립션 기반의 상용 OS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이 내재가 되니까 이제 좀 가벼운 그런 시스템들은 CentOS나 이런 이제 포크 OS를 많이들 이제 찾고 사용하고 클라우드에서도 현재 많이들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기업체가 네. 오픈소스 잘 알고 네.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좀 이렇게 내재화된 데브옵스가 내재화된 이런 회사들이 이런 CentOS를 많이 쓰고 있겠네요, 지금. CentOS뿐만 아니라 그런 회사들은 오픈소스 오픈소스 많이 쓰고 제품들을 그렇죠? 예, 직접 뭐 그렇겠네요. 예, 개발자들이 수정해 가면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미 그런 회사들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이런 회사들은 이제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내년도에 그렇다면 이제 CentOS가 이제 업스트림만 생긴다면 이거를 그러면 레드 리눅스로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전환해야 될까?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이게 중단된다는 게 더 이상의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완벽한 이제 소프트웨어는 없잖아요. 계속 어차피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보안에 이제 노출이 돼 있고 누군가 또 공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보안 패치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패치를 적용받을 수가 이제 없는 길이 이제 닫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거를 만약에 프로덕션 환경에서 계속 유지하는 거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런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게 기존에 이제 CentOS라는 이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져 있다가 2022년도에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CentOS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고 페도라라는 하고 이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사이에 이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새로운 이제 업스트림 프로젝트로 CentOS 스트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페도라 업스트림 프로젝트에서 뭐 된 것들을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다운스트림으로 했는데 네, 맞습니다. 중간에 네. 2022년부터 중간에 CentOS 업스트림이 생기면서 네, 네. 페도라에서 CentOS 업스트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레드햇에서 다운스트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바로 페도라 가지고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출시가 됐다면 지금 CentOS 스트림 같은 경우는 레디 출시되기 이전에 이제 충분히 이제 테스트나 검증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제 사전에 이제 호환성 테스트를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이제 빠르게 이제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CentOS라는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이제 현재 CentOS 6버전, 8버전은 이미 종료가 되었고요. 7버전은 내년 6월 30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한 7개월 정도 이제 남아 있는 상태고요. 아니 이게 보통 종료가 네. 7버전이 먼저 종료가 되는 건 왜 8버전이 왜 먼저 종료됐습니까? 7이 남아 있고. 이 기존에 이제 이 CentOS를 중단하면서 네. CentOS 중단할 때 이제 8버전이 계속 이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릴리즈가 되는데 거기서 먼저 중단이 되고요. 예, 7은 기존에 있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가서 똑같이 이제 네, 6월 30일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개월 정도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기존의 뭐 테스트 서버나 뭐 간단한 그런 서비스를 운영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계속 이거를 이제 위험을 안고 사용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객이나 조직에서는 이 CentOS 7을 사용하고 있는 이 CentOS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OS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 CentOS를 좀 더 쉽게, 이게 솔직히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복잡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CentOS 자체가 레드에서 이제 포크됐기 때문에 손쉽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이제 전환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오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포크가 됐으니까 두 개가 동일한 OS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면 일반적으로 기업용으로 만약에 개발된 이런 제품들은 항상 어디 가나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국제 표준에 대해서 보안 인증 같은 절차도 분명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도입할 때 니네 뭐 인증 받았어? 그렇죠. 뭐 어떤 표준이 있어? 이런 거를 항상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는 그런 다양한 표준을 이제 인증을 서티fik을 했고요. 레드햇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하면 레드햇은 수많은 이제 하드웨어 벤더들, 소프트웨어 벤더들, 최근 이제 클라우드 파트너까지 이 다양한 이 파트너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엄청난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랑 호환이 되는지 이런 거를 버전별로 다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솔직히 이런 그 레드햇이 아니면 솔직히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했는데 사전에 호환성 테스트가 충분히 됐는지 지원하는지 그럼 그거 알려면 본인이 다 해봐야 되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벤더가 사전에 그 유명한 솔루션이나 이런 거는 다 인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코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에서는 이 제품을 쓰려고 하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바뀌면 커뮤니티 같이 새로운 기능이 또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이러면 운영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10년이라는 메이저 버전당 10년이라는 긴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고요. 이 라이프 사이클이 끝난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연장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에서 렐7 같은 경우는 4년까지 연장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초기에 도입하셨다고 하면 무려 14년을 14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마이너 릴리즈가 나오는 거는 업데이트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메이저 버전이 바뀌면 상당히 많은 게 바뀝니다. 근데 이 메이저 버전이 바뀔 때 보통 업그레이드가 어렵습니다. 근데 레드햇 엔터프라이즈는 이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별도의 툴을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메이저 버전도 업그레이드가 메이저 가능합니다. 버전인데 어렵다 그랬는데 네. 어떤 점이 어렵나요?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게 단순한 기능들만 추가가 되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아키텍처 자체가 변경되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드햇 6버전에서 7버전으로 갔을 때는 많은 아키텍처가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바꾸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근데 레드햇은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사전에 분석을 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이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OS를 깔고 그냥 사용만 하시는데 레드햇에서는 이제 레드햇 사이트 웹 기반에서 이 레드햇 인사이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수집해서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알맞는 뭐 그 취약점 분석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이 다양한 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포크되는 그런 리눅스보다는 더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자동화나 이 매니지먼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레드햇 인사이트는 이 서브스크립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뒤에서 따로 말씀드릴 건데 이 세틀라이트라고 하는 별도의 애드온 제품도 있는데 이 렐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OS를 뭐 몇 개를 운영하는 데는 상관없겠지만 많은 기업들은 뭐 수백 개, 그렇죠. 수천 개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이 많은 제품들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좀 더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자동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복적 작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이제 세틀라이트를 통해서 구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이제 CentOS를 왜 렐로 바꿔야 되냐 이게 레드햇에서는 이 CentOS를 좀 더 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동 관리 레드 인사이트하고 네. 레드 세틀라이트 일단
저거 저 피처는 그 센토스는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네. 저 레드 인사이트 이따 자세히 네, 얘기했지만 뒤에, 네. 일단 쉽게 일단 나왔으니까 네. 레드 인사이트 뭐 하는 겁니까? 쉽게. 레드 인사이트는 짧게. 앞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그 해당 시스템을 이 레드 쉽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이 시스템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거를 웹 기반 형태로 제공해주는 다양한 이제 그 안에 인사이트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세틀라이트는 제가 이 후반부에 별도 얘는 이제 프로덕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거 이제 뭐 멀티 클러스터라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개념처럼 많은 양의 오케이. 이제 레일 시스템을 네네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속 제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설명하기 때문에 어차피 센토에서 렐로 전환했을 때 렐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 보통 이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면 무료 OS 같은 일반적으로 이제 DIY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커뮤니티 리눅스나 무료 소프트웨어는 도입 비용이 들진 않죠. 하지만 사용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지만 운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들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당연히 계속 서블 비용을 내고 쓰는 게 비싸다. 문제가 안 생기면 괜찮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용했을 때 만약에 한 번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내가 거기서 서비스를 하는 게 중단이 되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막대한 손해가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IDC에서도 보고를 하기를 이런 유료 서브스크립션 기반의 이런 OS를 쓰는 조직들이 약 3년간 ROI를 많이 따져보니까 약 573%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간서 이거는 제가 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될 컨버트 투 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분석 및 자동화나 이 빌트인 보안 및 컴플런스 이 기능들이 이제 레드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 제공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제가 나중에 인사이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그 파트너 에코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개수로 말씀드리면 하드웨어가 약 5,000개 정도 되고요. 소프트웨어 벤더들은 약 4,500개. 그리고 최근 이제 클라우드 쪽은 약 140개. 이렇게 많은 벤더들 간에 계속 협력을 통해 가지고 광범위한 이제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서는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도입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다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마이그레이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님은 이걸 실제로 해본 거죠? 마이그레이션? 네. 해봤으니까 여기 나오신 거지? 그렇죠. 이게 제가 이거를 테스트도 여러 번 했고요. 다양한 버전 가지고 또 하고 최근에 또 추가된 기능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테스트해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일단 오늘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하기 전에 네. 해보니까 네. 딱 느낌이 어땠어요? 해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뒤에 보통 프로젝트가 붙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많은 공수가 들어가야 헤비하고, 되고, 네, 복잡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와서 뭐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 컨버트 투 렐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렐로 전환한 거는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왜 이렇게 간단하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렐에. 그죠? 그렇죠. 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원래 이 도구 자체는 기본적으로 레드 컨설팅 조직에서 이걸 사용을 했다가 기존에 이제 센토스나 오라클 리눅스 같은 거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이제 렐로 이제 전환을 계속 요구사항들이 높아지면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끔 뭐 하자고 하는 그런 니즈가 이제 많이 생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는 렐의 구성 요소로 이 컨버트 투 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무료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툴을 이용하면 간단히 기존의 포크된 OS에서 렐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계속 이제 센토스에서 렐로 전환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고객이 쓰고 있는 센토스 모든 센토스도 버전이 많을 거잖아요. 그거를 다 렐로 전환할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벤더들도 많은 버전들을 다 일일이 테스트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햇도 센토스 7.9 버전 그리고 센토스 8.5 이 두 개의 버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서포트를 합니다. 그 말은
CentOS 7.9를 가지고 이 툴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는 렐 7.9로 바로 전환이 되고요. 네. CentOS 8.5는 렐 8.5로 전환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만약에 현재 기업에서 갖고 있는 버전이 네. 7.9가 아니라 7.1이다 하면 7.1에서 7.9로 자기네가 일단 그거 먼저 해야겠네. CentOS에서 CentOS 자체로 업그레이드를 한 뒤에 레드햇에서 서포트하는 이 버전을만 맞춰주시면. 근데 어때요? 뭐 CentOS 6점 버전에서 하면 7.1에서 7.9로 가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저게? 마이너 업데이트는 솔직히 간단하거든요. 네. CentOS 같은 경우도 각각 버전별로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업그레이드를 사전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7.9, 8.5, CentOS 7.9, 8.5만 개런티가 되는 거니까 그건 잘 아셔야겠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도 마이너 릴리즈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하는 변환 프로세스가 이제 시스템 패키지들을 이렇게 리플레스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컨버터 투 렐도 동일하게 시스템 패키지를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만약에 변환을 하는데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없는 타사 서드 파티 패키지나 아니면 비레드햇 패키지가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지는 시켜줍니다. 하지만 이 컨버팅을 하면서 뭐가 이슈가 될 만한 패키지 이런 건 이제 중간에 삭제가 되고요. 네,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보통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면 가장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변경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시스템을 운영을 못 하잖아요. 다운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얼마가 걸리는지 그렇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에지지 시스템이 갖고 있는 패키지를 렐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이 패키지 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속도나 뭐 스토리지에 대한 그런 속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약 최소 설치를 했을 때는 한 20분 내외 걸리고요. 뭐 일반적으로 저희 GUI 환경으로 많이 설치가 된 그런 케이스 같은 데는 약 40분 정도. 그거밖에 안 걸립니까? 네네. 그리고 왜냐면 시스템 패키지만 손을 대는 거지 다른 걸 손을 대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에서도 너프하게 최대 뭐 1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이그레이션 치고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운영체제를 새로 뭐 설치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뭐 컴필레이션 파일이나 이런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계별이 있는데 이게 설치하면서 그 컨버전 하면서 단계에서 뭐 실패를 했을 때는 이제 롤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한된 롤백은 일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존 시스템에서 투비가 되는 시스템이 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렐이 갖고 있는 이 서브스크립션 기반으로 만약에 변환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럼 레드햇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시스템 OS 마이그레이션 할 때 그 기존 as is 기존에 있었던 OS 위에서 돌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또 복잡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근데 같은 OS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네, OS에 대한 시스템 패키지만 변경될 뿐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대로 있는. 그게 되게 좋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게 전환이 되는. 태생이 다른 거를 바꾼다는 거는 그렇죠. 되게 오래 복잡하고 하겠지만 어차피 레드 리눅스를 어차피 폭한 거니까. 네, 폭한 거를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좀 심플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레드햇에서 서포트했던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CentOS 뭐 7.9, 8.5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라클 리눅스도 7.9, 8.8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돼서 알마나 로키도 8.6, 8.8 버전 그래서 총 4개의 리눅스를 공식적으로 서포트를 합니다. 여기서 이 에지지 시스템을 투비로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레드햇에서는 서포트를 하고요. 네. 이 변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컨버터 투 렐이라고 하는 CLI 명령어거든요. 근데 이 CLI 명령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세틀라이트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하거나 하는데 최근에 하나 업데이트 된 게 이 CentOS 7 버전 같은 경우는 레드햇의 인사이트를 통해서도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여기에 없는 에지지 시스템이 제가 렐을 포크한 OS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솔직히 이
컨버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레드햇에서는 충분히 이거 여러 가지 OS를 다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포트는 하지 않지만 테스트가 안 됐을 뿐이지 이 툴을 이용해서 컨버전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컨버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나 이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가 레드햇이 게르티하지 않고 네, 사용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제품 변형 있지 않습니까? 네. CentOS 7.9하고 그 오라클 리눅스 7.9. 그 다른 건 제품명이 없는데 쟤도 왜 제품명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7 버전에는 이게 이제 서버 버전 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뒤에 이름이 서버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8 버전부터는 빠져 있는 거죠. 네네네. 플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키텍처는 기존에 이제 64비트 인텔 아키텍처가 있는 그런 시스템에 에지지 OS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커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커널 모듈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서 레드햇이 아닌 별도 외부 커널들이 있습니다. 커널 모듈. 그런 거는 이 마이그레이션 할 때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존에 있는 그 외부 커널을 제거를 하던가 아니면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고 변환 작업하기 전에 네네. 그리고 하고 나서 다시 설치하던가 아니면 활성화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우리가 이제 뭐 커널 모듈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제거하지 않고 비활성화도 안 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게 분석 단계에서 에러가 뜨는구나. 알려줘요? 왜 에러가 떴는지? 그것 때문이라고? 네. 이게 진행을 이 툴을 위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면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분석 단계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마이그레이션 하나하나 이제 스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기존 에지 시스템이 어떤 버전인지 레드햇에서 서포트하는 버전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서비스는 당연히 중지를 시키겠죠. 기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나 이런 것도 중지하지만 우리가 뭐 잘 쓰진 않지만 뭐 안티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도 쓰시는 고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다 서비스를 내려놓고 이제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 하실 때 이제 SOS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뭐냐면 레드햇에서 만약에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슈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이 현재 시스템 상태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SS 리포트라고 하는 그걸 형태로 수집하는 거를 도와주는 게 SOS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가 사전에 설치가 돼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리포트를 받아서 레드햇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버트 투 렐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이고요. 현재는 뭐 인터넷이 접근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대부분이 뭐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 쓰시는 고객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이 패키지만 별도로 받아가지고 옮겨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 되면 당연히 뭐 센토스도 레파지토리에 바로 접근할 수 있고 렐도 당연히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러면 레파지토리의 접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레파지토리를 로컬에다가 미리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이렇게 딱 구성이 되면 이제 실제 마이그레이션 준비 단계 다 끝났습니다. 이 준비 단계 복잡하지 않네. 네,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여기까지만 준비됐으면 이제 이 마이그레이션 툴을 돌려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케이스가 인터넷이 되는 환경, 우리 온라인 환경과 오프라인 환경이 있는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실제 투비가 되는 시스템이 렐이 되기 때문에 그 렐의 서브스크립션을 갖고 있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RHN 계정, 레드햇 계정이 있거든요. 그 계정을 입력하고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옵션에 그 No RHSM이라는 옵션을 주시고 하시면 수행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컬에 이 레파지토리 에지지2B가 다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시간은 유동적이지만 대략 2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되는데 첫 번째 이 툴을 돌렸을 때는 우리 이제 기존 시스템을 이제 체크하는 그리고 프리페어 단계라고 하는데 이때는 커널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모듈이 아까 제가 지원 안 되는 모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에지지 투비에 대한 레파지토리가 접근이 양쪽 다 되는지 그 특정 이제 파일 시스템 마운트 여부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시스템을 직접 이제 리플레스하는 그런 단계고, 세 번째는 이제 렐 커널을 설치하고 기존 걸 삭제하고 그 부트로 업데이트하는 여기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이 명령어 자체가 시스템을 리부팅 하지는 않습니다. 리부팅은 실제 이제 유저들이 직접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쭉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면 저 컨버전 석세스풀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고 유저가 리부팅을 하면 이렇게 이제 부트로더가 렐로 바뀐 거를 오케이. 바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부팅이 끝나고 로그인 했을 때 렐로 변경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이 부분을 제가 하나의 이제 시연 동영상으로 하나 제작을 했거든요. 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에지지 시스템은 센토스 7.9 버전이고요. 투비는 이제 렐 7.9 버전입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이제 온라인이 안 되는 오프라인 환경이고요. 현재 이제 시스템을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텐토스 7.9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그 에지지와 투비에 대한 레파지토리가 구성이 돼야 된다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컨버트 투 렐이라고 하는 이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제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인터넷이 안 됐기 때문에 인터넷 되는 환경에서 별도로 받아와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버전은 아마 하실 때마다 조금씩 변경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 단계는 다 끝난 거고요. 여기서 이 실제 이제 컨버트 이 영상을 좀 자르신 거예요? 원래 그냥 원래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이 아마 총 한 6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 한 건 한 35분 되는 부분을 오케이, 제가 오케이. 네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얘도 오프라인 환경이기 때문에 옵션을 이제 주고 이제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쭉 실행이 되겠지만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에러 로그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행할 때 뒤에 디버그 옵션을 주면 상세한 디버그 로그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기본적인 정보가 보이고 진행할 건지 안 할지 물어보는데 여기서 yes를 누르면 이제 1단계 이제 프리페어 단계가 되는데 보시면 하나하나 타스크 형태로 다 수행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해당 타스크에서 만약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이그레이션은 중단이 되고 롤백이 됩니다. 네. 하고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고 다시 수정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가시면 되고요. 이 준비 단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요. 이게 아까 세 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각 단계마다 이 포즈가 걸린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할 거냐를 이제 물어보거든요. 타스크 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기존에 잘 됐던 건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거기서부터 롤백하면 되는 거죠? 처음으로 완전히 다시 돌아갑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네.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분석 단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뭐 다음 단계로 진행할 건가요? 여기서 노를 하면 다시 처음으로 롤백이 가능합니다. 네네. 여기까지는 이제 부분적인 롤백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 실제 이제 S를 누르면 이제 분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제 컨버전을 이제 작업을 실행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시스템 패키지들을 다 이제 교체하는 이런 작업인데 이 마이그레이션 수행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 시스템 패키지가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최소 설치를 하면 한 뭐 4,500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GUI 환경도 쓰고 싶고 이러면 그런 모드를 설치를 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1,400개 정도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패키지도 막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이그레이션 시간은 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이거를 잘 이렇게 오늘 설명도 잘 하시고 이렇게 잘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요 웨비나 한 거 유튜브에 올리면 네. 이 유튜브 영상만 잘 보더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하기 다들? 예, 이제 단계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스템 패키지 교체가 끝났고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여기서 예스를 누르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커널을 이제 바꾸는 그런 작업이 들어갑니다. 현재 기존에 있던 커널을 삭제를 하고 레일 커널을 설치하고 부트로드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버전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컨버전은 끝났지만 레일 커널이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리부팅은 이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리부팅을 하면 지금 부트로드에 보시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변경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부팅을 해서 뭐 시스템에 접근해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이 6분 정도 남짓되는 이 영상이 실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인데, 이 실제로는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약 한 35분 정도 소요가 됐다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복잡한 단계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이 사전에 어느 정도 체크만 하고 매뉴얼만 잘 따라가 주시면 누구나 쉽게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실제 이제 로그인을 해서도 현재 버전이 뭔지 확인하지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 말씀드리면 아까 롤백도 부분적 롤백 첫 번째 단계에서 롤백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알려진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 설치를 하면 이게 커널 버전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항상 최신 커널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 밑에도 어떤 커널 버전을 설치하라고까지도 네. 가이드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정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마운트를 했을 때 더 이상 진행 안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CentOS 8 버전인데 기존의 커널들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3개 정도는 3개까지 설치가 되는데 3개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일 커널이 추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커널을 이제 뭐 삭제해라라는 그런 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가 패키지 이름에 마침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파싱이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옆에 이제 가이드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패키지 이름을 좀 변경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염 트랜잭션 이 검증 에러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메시지로만 봤으면 어떤 게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뭐가 문제지? 이럴 때는 약간 디버그 옵션을 주면 네. 저 우측에 보시는 디버그에 상세한 어떤 이슈, 파이어폭스의 뭐 버전에 대한 디펜던시 이슈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파이어폭스를 아예 삭제를 하시고 마이그레이션 하고 재설치를 하시면 업그레이드가 정상적으로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매뉴얼에 있는 걸 좀 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틀라이트를 말씀드렸는데 세틀라이트는 여러 개의 이제 그 레일 시스템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이 레일을 특정 레일을 이제 프로비저닝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 같은 이런 패치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그 콘텐츠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서브스크립션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서브스크립션 관리까지 다양한 이런 시스템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 최근에 여기에 이제 컨버터 투 레일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앤서블로 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한 대의 AGG 시스템을 2B로 전환했잖아요. 이거는 대규모로 한 번에 이제 다 자동화로 그냥. 네, 자동으로 네네.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고객사들은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 중에 하나가 레드햇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변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잘 모르시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레드햇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콘솔이라고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저기 들어가시면 저게 뭐냐면 이제 레드햇의 다양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제품들이 있습니다. 렐이랑 오픈시프트, 뭐 앤서블 이런 제품들을 이제 웹 기반에서 좀 더 강력한 기능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당연히 서브스크립션만 있으면 다 등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인 레드햇 인사이트라는 기능입니다. 이 인사이트도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만도 등록할 수 있고 오픈시프트 별도로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당연히 레일 제품만 되지만 특이하게 CentOS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CentOS 7버전만. 그래서 이 CentOS를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밑에 이제 시스템 등록 절차를 절차를 이제 하는데 저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렐이 아니지만 CentOS지만 여기 등록이 됩니다. 자동 등록이 되고 보신 것처럼 CentOS 7.9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오토메이션 툴킷에 들어가면 현재 두 가지의 타스크가 이게 보이는데 첫 번째 타스크는 저희가 아까 수행했던 그 프리페어 단계 사전에 어떻게 분석하는 이런 단계를 웹 기반으로도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그 메이저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분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때문에 이 런 타스크를 누르시면 실제 이게 돌아가고 나서 지금 메시지를 보시면 지금 알럿을 발송했죠. 네네. 그럼 이 컨버전을 이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하고 다시 해라라는 건데 앞에를 클릭해주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얘도 온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너 커널 버전이 최신이 아니야. 최신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다시 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수정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하면 지금처럼 이제 컨버전 이제 수행해도 돼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뜬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 위에도 보시면 이 타스크가 진행된 이제 스타트 타임이랑 엔드 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한 17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런 게 웹 기반에 다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쉽게 굳이 이렇게 타이핑을 안 해도 웹 화면에서 좀 더 접근성을 좀 쉽게 해가지고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그 웹으로 컨버전 하면 네. 해보려면 일단 그 렐에 저기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엣지 2B가 레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2B 렐이 되니까. 네. 오케이. 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딱 보시면 이 화면에서 보면 우측 상단에 이 프리뷰 온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요거를 켜서 활성화를 하면 아까 저희가 이제 오토메이션 툴킷에 두 개의 타스크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나왔죠. 요거는 CentOS 7을 렐로 전환하는 그런 타스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레드햇 인사이트를 이용한 변화는 현재 서비스 프리뷰 기능이거든요. 네. 아직 GA가 된 단계가 전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사용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컨버전은 수행이 됩니다. 뭐 나중에 좀 더 많은 기능들이 아마 추가가 될 예정인데 이거를 런 타스크를 눌러서 클릭을 했을 때 실제 여기서도 마이그레이션이 수행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네. 사용자는 굳이 그 아까 같은 그런 CLI 화면에서 일일이 다 체크를 안 하셔도 여기서도 다 그 수행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 확인하고 로그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데 약 44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서도 매뉴얼상에서는 최대 이제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좀 더 이제 접근성을 이제 좀 더 편하게 해서 웹 기반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인벤토리에 들어가시면 기존의 이 시스템이 CentOS 7.9였잖아요. 여기 보시면 렐 7.9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 시스템을 클릭해 보시면 안에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뿐만 아니라 이제 어드바이저나 근데 취약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컴플라이언스도 여기서 이제 생성을 가능하고요. 패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다양한 인사이트를 이 하나의 이 콘솔로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뭐 방화벽을 좀 뚫고 하면 충분히 다양한 기능들을 사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테스트를 했을 때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다면 어드바이즈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내 시스템을 분석을 해가지고 네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 컨피그레이션에 이런 게 취약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런 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어떻게 이 기능은 나중에 없어질 거야. 뭐 이런 거를 미리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향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레드 인사이트에 결국 나중에 챗GPT 같은 AI가 접목되겠네요. 여기에. 그러면 더 좋겠죠. 예, 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이게 여러 개의 시스템을 등록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그 알람 기능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위클리 리포트 같이 메일로도
주기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네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미리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편하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CentOS를 많이 운영하시는 그런 고객들도 있거든요. 그 때문에 레드햇에서 이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포 서드 파티 리눅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이 오퍼링을 새롭게 이제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AWS랑 현재 애저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렐 7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4년의 연장 기간이 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고객이 급하게 이제 솔직히 메이저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거는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고객이. 왜냐하면 OS는 업데이트가 될 수 있지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만 어플리케이션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거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CentOS를 쓰고 있는 고객이 이걸로 해서 연장을 했을 때는 약 4년간의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자기가 업그레이드 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미리 이제 나중에 이제 일정을 이제 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시간을 이제 일관성을 이제 유지를 해주는 그런 게 이거는 뭐 서드 파티 리눅스 마이그레이션은 CentOS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뭐 아까 오라클 리눅스 맞습니다. 네, CentOS를 CentOS만? 네,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다 뭐 이 컨버트 투 렐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이 레드햇에 이제 디벨로퍼 서브스크립션에 별도의 또 서브스크립션이 있거든요. 이런 서브스크립션도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뭐 이거 하는데 좀 더 약간 좀 뭐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그냥 CentOS 갖고 있는데 마이션 하는 것이 그냥 렐을 그냥 사는 것보다는 그냥 더 싼 거예요? 응? 그런 정확한 금액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소개할 때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랑 네?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오퍼레이팅 환경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좀 저렴하게 네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퍼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컨버트 투 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질문들이 이제 기존에도 많이 받아왔고 그걸 좀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뭐 CentOS에서 뭐 리얼타임 커널이나 오라클 리눅스의 UEK 커널 이런 것도 지원을 하는지 했을 때는 실제로는 이런 커널들 특별한 커널들은 지원하지는 않고요. 네. CentOS 같은 경우도 CentOS 표준 커널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도 렐 호환 커널을 사용했을 때만 이 툴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entOS 6 버전을 이제 렐로 오라클 리눅스 6 버전을 렐 6으로 변환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렐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현재 이 렐 6가 EOS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 버전으로는 현재는 변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들이 있잖아요. 뭐 수세, 데비안, 우분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서도 렐로 변환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 툴은 렐에서 파생된 이 클론이 된 그런 리눅스를 네. 다시 렐로 이제 변경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배포판에서는 그러니까 렐을 포크한 거.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앞서 이제 CentOS 프로젝트가 제가 중단이 되고 CentOS 스트리밍으로 됐다고 했는데 그럼 이 CentOS 스트림을 쓰다가도 렐로 변환할 수가 있냐라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CentOS 스트림은 솔직히 이 검증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만든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현재는 CentOS 스트림을 렐로 전환하지 않지만 레드햇에서는 그런 만약에 니즈가 있다고 하면 아마 이 컨버트 투 렐을 통해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그런 것도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탑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테스트 용도인 이 CentOS 서버가 있는데 이거를 스트림으로 바꿀 수 있냐? 이 이름에서도 보시면 컨버트 투 렐이잖아요. 투비가 되는 시스템이 렐인데 CentOS 스트림으로는 변화는 어렵지만 이 툴이 아닌 그 레파지토리를 이 스와핑하는 게 있습니다. 스와핑을 해서 기존의 CentOS를 CentOS 스트림으로 변환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툴을 위해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함께 쓸 수 있냐? 근데 이거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존에서 제공하는 그런 클라우드 이미지가 아닌 사용자 정의 형태로 만든 그런 CentOS에서는 이 툴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주 뭐 알차게 잘 준비하셨네요. 그러니까 내용. 자, 이제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설문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문에 더 뭐 자료나 상담 같은 거는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자, 김소열 님이 네. 질문해 주신 거 보면 일단은 렐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서브스크립션 외 추가 비용이나 고려사항을 그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브스크립션만 있으면 이 툴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툴을 직접 뭐 사용을 하실 수가 없거나 거기에 대한 만약 기술력이 좀 없다 그럴 때는 뭐 저희 파트너나 이런 도움을 받으시면 아마 추가 비용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자, 김 선생님은 아까 그 락키나 알마 같은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이런 락키가 알마 같은 다른 데가 어차피 레를 언제든지 포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예, 많이들 계속 또 네네.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인성님은 아까 폐쇄방에서도 마이그레이션 가능하다고 그랬죠? 네, 네네. 제가 그래서 온라인 환경에서 하는 거, 오프라인 환경에서 하는 거를 했는데 제가 시연 영상이 오프라인 환경에서 네네. 우리 흔히 이제 폐쇄망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마이그레이션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께서 PC 및 시뮬레이션 서버가 모두 CentOS인데 모두 레드햇으로 변경해야지만 사용 가능한죠? 호환이 가능한죠? 기존에 이거를 저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CentOS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테스트 용도가 아닌 운영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분명히 리스크를 이제 안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이런 이제 서포트가 가능한 OS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OS로 변경을 하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롤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프리페어 단계에서는 100% 완벽하게 롤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슈가 생겼을 때 변경 사항이 다시 처음으로 롤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윤소님은 레드 인사이트는 별도의 라이센스인지 아니면 렐 라이센스 가지고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로그인 시 아이디 패스워드는 별도가 필요 없는 것인지 영업에 요청해야 하는 건지요? 레드 인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렐 서브스크립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렐 서브스크립션을 가지고 계시면 당연히 이제 RHN 아이디나 패스워드 아이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호승님, 마이그레이션 시뮬레이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경관리위원회를 통해 작업 성공 검증과 실패 시 복구 조치 방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작업이 가능한데 이걸 검증하는 게 어려워서 온라인 서비스 서버는 마이그레이션 아예 검토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도 했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때문에 이 분석 단계에서 문제가 없어야지만 마이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분석 단계까지 문제가 없으면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는 특별한 이슈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이제 어떤 시스템이 이제 분석이 잘 안 되거나 에러가 있으면 그거만 이제 해결만 하시면 마이그레이션은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손대용님, 웹아스, DB 등이 있을 경우 메이저 버전을 올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CentOS 6과 9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CentOS 6 버전은 이미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보통 이 메이저 버전이 올리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게 렐이나 렐 같은 경우를 메이저 버전 올렸을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웹아스도 그 메이저 버전에 맞게끔 그 어플리케이션도 다 사전에 호환성 테스트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메이저 버전을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 새로운 이제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놓고 그 어플리케이션도 분명히 어플리케이션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먼저 테스트를 하고 이런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신홍동님, 컨버트 투 렐로 마이그레이션 시 같은 버전으로만 가능한 것인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지원되는 버전과 동일한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요. 그러니까 CentOS 같은 경우는 7.9는 렐 7.9, CentOS 8.5는 8.5 이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또 개별적 질문에 대해서 또 개별 답글도 있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송승현님, 아파치나 PHP 설치 시에 소스를 직접 받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아무런 문제 없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는지요?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는 손을 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실제 RPM 패키지를 변경하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RPM 패키지가 아닌 거는 이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김광종님은 CentOS나 레드햇 외에도 리눅스 종류가 다양한데 렐로 마이그레이션이 힘든 리눅스 종류나 버전이 있는지요?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드렸는데 렐에서 파생된 그런 OS들은 다 마이그레이션이 되고요. 마이그레이션이 되지만 레드햇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리눅스는 정해져 있고요. 근데 앞서 이제 수세나 뭐 데비안 이런 거는 이 툴로 마이그레이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근데 마이그레이션 자체는 됩니까? 여기서 개런티는 안 해주고 마이그레이션 자체는 되나요? 안 돼요? 저런 그 RPM 기반 리눅스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네네. 되진 않고요. 오케이. 네. 윤성님은 저희는 리눅스를 보안 패치를 한 후 이미지로 갖고 있는데 이 이미지를 컨버트 툴로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해서 바로 보안 패치가 된 웰 이미지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이미지는 안 되죠? 컨버트 툴로. 네네네. 이미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OS를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네. 손대용님, 커스텀하게 RPM 설치한 것과 GCC 컴파일에서 설치한 것도 마이그레이션 되는지요? 예, 기존에 있는 RPM 중에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아닌 그 RPM들은 유지는 시켜주고 있고요. 만약에 컨버전을 하면서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자동적으로 이제 삭제가 됩니다. 장성필님, CentOS에서 렐로 전환 기업들이 많이 있는지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 툴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던 툴이고요. 기존에 이제 CentOS나 뭐 오라클 리눅스를 사용했던 기업들이 이 레드에서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전환했는데 이제 그 빈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표준 도구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된 거고요. 당연히 비용적인 이슈 때문에 처음에 도입할 때 이런 무료 OS를 사용하시는 기업들이 운영 중에서 기술적인 이런 이슈나 뭐 장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기업들은 렐로 전환한 그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네. 윤성님은 CentOS가 HCI 상에 VM 형태로 설치가 되었다고 해도 베어메탈 서버의 마이그레이션과 동일한지 아니면 추가된 절차가 필요한지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VM 형태든 베어메탈 형태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시연 영상도 VM웨어 환경에서 설치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인섭님, CentOS 스트림은 롤링 릴리즈 모델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기존에 이제 CentOS가 CentOS 스트림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이제 렐이 출시되기 이전에 사전에 먼저 렐과 이제 동일한 비슷한 형태의 이제 업스트림 프로젝트로 하면서 여기에 일반적인 커뮤니티 프로젝트처럼 참여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하드웨어 이제 벤더나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솔루션 업체들이 렐이 출시되기 이전에 먼저 사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CentOS 스트림 자체는 테스트나 검증 용도지 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이정우님, 만약 보안 솔루션에 내포한 CentOS의 경우에 장애 시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또 이슈가 더 있는지요? 보안 솔루션 같은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컨버전을 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 서비스는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컴포트 2 렐을 통해서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건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패키지나 커널만 변경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비스만 내려놓으시면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네. 뭐 또 다른 거 질문 뭐 받을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댓글들이 네. 많이 남겨져 네. 있어가지고요. 지금 자, 여기까지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개별적인 댓글도 체크해 보시고요. 네. 자,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내년에 이제 종료되는 이 센토스 때문에 이 센토스를 렐로 마이그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실제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요청하시는 고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핸즈온으로 해서 그런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교육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런 이제 교육이 나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뭐 토크아이티에 다양한 주제 웨비나들이 있으니까 편성부 있으니까 관심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사전 등록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T 전방송 토크아이티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토크아이티.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